네, 반갑습니다. 10주차 마지막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크게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있다고 그랬는데, 인적 자원 같은 경우에는 뭐 얘기했듯이 인적 자원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어요. 특히 이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어, 핵심 인력들의 관리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력의 관리가 아니라 핵심 인력. 인력 속에는 뭐 E 같은 경우는 ERIS에서 이 같은 경우는 기업을 운영하는 창업자 또는 핵심 경영진을 여기도 포함을 하긴 하지만 여기에도 해당이 될 수도 있거든요. 경영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경영을 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데려오게 돼요. 지난번에 같은 경우는 뭐 옛날에 아이오코카 하이설라라는 회사가 수년째 적자를 계속 했었는데 아이오코카라는 사람이 월급 1달러로 왔어요. 나머지는 뭐냐? 스탁 옵션으로. 이 회사의 가치를 올렸을 경우에 이 회사의 주가가 올랐을 경우에는 월급을 받는 걸로.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걸로. 실제로 아이오코카는 월급을 1달러로 경영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 대신 이 회사의 매출이 증가했을 경우에 본인의 월급은 여러 가지에 걸 수가 있어요. 지표에. 회사의 주가가 얼마 됐을 경우에 주가에 걸 수도 있고요. 회사의 매출액에 걸 수도 있고요. 회사의 수익에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당 순이익에 걸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외국에 있는 그 선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경영진의 성과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걸기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이 경영진 같은 경우는 핵심 인력들 같은 경우는 경영진으로서 끝난 게 아니라 핵심 자원으로서 보고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사람이 아니다. 우리 회사의 자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군사적인 부분에서도 군사를 지휘하는 지휘관이라고 할 수 있죠. 지휘관은 뭐 그 기업으로 봤을 때는 엔터프레너 정도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핵심 자원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특수부대의 특수 뭐 요원들이라든지 뭐 UDT 요원들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한 명을 양성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자원들이 필요하거든. 많은 훌륭한 기관도 필요하고 전투기 조종사들 같은 경우는 이 한 명을 양성을 시키는데 옛날 돈으로 2억 정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단순히 비행기 자격증을 따는 데만 하더라도 지금 제가 아는 그 어떤 분의 자녀가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좀 이 아이의 커리어 컨설팅을 진로 컨설팅을 해줘가지고 비행기 조종사가 됐어요. 실제로 이제 공부를 좀 못했는데 극동 대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미국의 유타주에 유학을 가가지고 2학년 마치고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1년 만에 비행기 조종사를 다 땄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대학원까지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조교로서 1000시간 비행 시간을 다 채워서 왔는데 코로나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지금 얼마 전에 자가격리 끝나고 지금 다시 일을 나가고 있어요. 비행기 회사에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침대를 파는 회사에 나가세요. 굉장히 비싼 침대. 침대 하나의 가격이 몇 천만 원에서 억대예요. 침대 하나가. 그래서 그 침대 회사에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 친구가 지금 최근에 이제 지난 몇 년간 그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한국에서 유학하면서 이제 그 비행기 하면 실습 시간 또 돈이 좀 들어가긴 하지만 미국 같은 데는 그 친구가 1년에 그 비행기 그 수업료와 그거 들어간 비용만 1년에 1억 들어갔거든요. 지금 2년 반을 거기서 했었으니까 순수 비용으로 기회비용으로 따서 2억 5천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그냥 비용만. 그래서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비행기 조종사들도 마찬가지죠.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 조종사들 같은 경우는 비행기 자격증만 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전투기를 몰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자원들이 만약에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군에서 그냥 자격증만 따고 조종만 좀 하다가 일반 민간 항공사로 갔을 경우에는 엄청 많은 부가 유출이 되는 거죠. 어떻게 따지고. 그리고 그와 같은 실제 전쟁이 발생했을 때 그만한 인력들을 가지고 그 대체가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 비행기 조종사들 뿐만 아니라 뭐 이런 부분들 경영진일 수도 있고 자원으로 취급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핵심 인력들 사실은 이제 8대2 법칙이 사실은 사람에 더 필요해요. 파레토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회사에 있는 인력들 같은 경우도 20%가
20%가 회사의 80% 일을 한다. 인력들 같은 경우는. 그럼 80%는 뭐예요? 사실상 뭐 인력으로서의 구성을 갖추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20%가 다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고요. 회사가 만드는 다양한 제품들 중에서도 동아제약이 만드는 제품이 수천 가지예요. 근데 실제로 동아제약의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한 거는 20%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회사 흑자를 가져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동아제약의 대부분을 차지한 건 아직도 사람들이 먹는 바카스가 상당히 차지하고 있고 또 동아제약이 만드는 몇 가지 뭐 감기약이라든지 뭐 이렇게 마이신이나 이렇게 몇 가지 종류가 동아제약의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몇 가지는 뭐 구식을 맞춘다든지 하다가 실패를 했다든지 뭐 팔리기는 하지만 가끔씩 팔린다든지 이런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핵심 인력 같은 경우는 인력이 아니라 연구 개발에서도 뭐 만약에 삼성바이오다 아니면 셀트리온이다 아니면 조그마한 중소 그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도 인력이 몇 명이냐가 중요하기보다는 그 회사의 핵심 인력은 도대체 몇 명이냐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기업 인적 자원 부분에서는 인적 자원으로서도 중요하지만 인적 자원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 인적 자원과 관련해서는 인적 자원의 보상도 굉장히 중요해요. 인적 자원을 만약에 놓친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핵심 인력들이 비행기 조종사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R&D를 담당하는 책임자가 몇 명이 나가버리면은 200~300명의 나머지 인력들은 이 친구들의 아이디어가 엄청 뛰어나고 핵심 자원을 가진 사람들이 나가버리면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자원들이 굉장히 역할들을 못하는 경우는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회사의 그 핵심 자원들의 만족도 관리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논문들은 여러분이 쓰는 그 지금 연구적 관점에서 창업이나 기업이나 경영을 연구하는 사람이 쓰는 핵심 자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핵심 자원들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거냐, 핵심 자원들의 만족도를 측정을 어떻게 할 거냐, 핵심 자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급여일 수도 있지만 급여 말고도 많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과 관련돼서는 고민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연구할 주제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핵심 자원을 과연 누구로 볼 거냐. 경우에 따라서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뭐가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A, B, C, D 막 5명의 직원이 있는데 실제로는 핵심 자원이 누군데 핵심 자원을 성진을 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도 중요해요. 요즘에는 건강원이라든지 몇 가지 기관들 같은 경우는 1급으로 승진했을 경우에는 기관을 파견을 못 나가는 경우, 그러니까 임원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몇 년간, 5년간. 2급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면 진짜로 일 잘하는 사람이 국장으로 올라가려고 그러겠어? 안 올라가겠어요? 로비를 해요. 제발 좀 나 좀 올려주지 마세요. 저 좀 나가서 돈 벌어야 돼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건강원 같은 데는 지금 뭐 이게 예를 들면 뭐 극단적인 건 하지만 그냥 제가 좀 과장해서 예를 들자면은 굉장히 일을 잘하는데 바깥에서 수요가 많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국장 성진아 인사 담당자를 만나요. 제발 저는 올해까지만 하고 당분간 저를 제발 승진시키지 마세요. 이거 무슨 법이에요? 승진되면은 걸려요. 5년간 뭐 동일 계열 취직 못하고 뭐 못하고 뭐 결국에는 만약 1급을 달아버리면은 바깥에서 한 5년 떠돌다가 뭐 이렇게 돈 많이 주는 데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일단 공기관에 관한 얘기들이지만 실제로 상당히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그 인적 자원이 진짜로 괜찮은 직원이면 임원으로 승진돼야 되는지 아니면 평직원으로 내버려 두는 게 나는지 대우를 똑같이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제가 그 경영 자문을 했던 그 코스닥 기업 중에서는 사장님이 맨날 머리를 골치 아파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 사장님이 가장 골머리를 앓는, 이 사장님은 제가 자문하는 것들을 코스닥 상장할 때까지는 제 얘기를 거의 100% 수용해가지고 상장은 갔어요. 하고 나서는 180도 돌변해서는 자기 고집대로 이제 기업 경영을 하다가 거의 지금 사실상 기업을 망쳤는데, 하여튼 이분이 그 자문해주면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직원에 관한 보상 부분이에요. 이분이 삼성전자에 있다가 삼성 SDS로 와가지고 그 SDS에서 고속도로 하이패스, 그다음에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징수 시스템, ITS를 그렸는데,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TCS를 그리죠. 그래서 어쨌든 그 자동차의 요금 징수와 관련돼서 삼성 SDS 가지고 있던 그 시스템을 그 회사의 상당 부분을 직원들을 19명을 데리고 나왔어요, 부장이. 그리고 나서 5년간 그 임금을 보장해줘, 3년간 임금을 보장해주고 5년간 뭐 나름대로 생존을 보장해주는 그런 조건으로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이 회사가 5년 안에 상장을 가면서 6년 만에 상장을 가면서 거의 뭐 맨몸으로 나왔는데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맨날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처음에 19명을 직원을 데리고 나왔는데 왜 고민하는 부분이
삼성에 준해서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임금이 높아요. 그 다음에 들어온 직원들하고 임금 차이가 나요. 임금을 데리고 있다 보니까 일을 엄청나게 잘하는, 나중에는 직원이 한 200명 이상 늘었는데, 일을 되게 잘하는 직원과 못하는 직원이 있어요. 임금 격차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이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은 월급을 똑같이 줄 거냐만 차이가 나게 할 때야. 좀 월급은 일을 되게 잘하는 친구들 항상 딜을 해요. 저 그냥 만약에 똑같이 4,500을 받았다 그러면은 저는 4,500 갖고는 안 합니다. 뭐 나갑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월급을 더 줘야 될지.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가장 고민해. 또 고민이 뭐냐면요. 얘는 진짜 나갔으면 좋겠어. 근데 안 나가요. 또 이 문제는 뭐냐면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가장 먼저 나가는 친구는 또 핵심 인력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래서 인적 자원의 구성이 어떻게 되고, 인적 자원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인적 자원의 보상을 어떻게 하고, 인적 자원만 가지고도 박사 논문을 10개를 쓸 수 있을 정도예요. 이거와 관련해서 결국에는 조직의 공정성, 절차적 공정성, 분배 공정성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직원들이 본인이 회사에 느끼는 자부심, 어디서 자부심을 느낄 거냐. 그러니까 자부심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직원들을 충만한 회사가 있는 반면에 똑같은 월급을 가지고 받으면서도 엄청나게 불만으로 가득 차고 회사에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와 관련된 부분에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창업의 이론이나 논문을 쓰는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논문거리가 많고 거의 이 부분에 관해서 이 자체만 가지고도 수십 종류의 논문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물적 자원.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제 보유하고 이제 하는 그 자원들이 있잖아요. 그죠? 물적 자원들 같은 경우는 또 뭐 설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공장이라든지 뭐 토지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거는 지리적 입지라든지 그런 관련돼 가서 이제 물적 자원들도 차별이나 차원들이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기술 자원들이 있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테크놀로지라고 그러죠. 뭐 저작권도 있고 영업 비밀도 있고 뭐 연구와 관련된 기술들도 있고. 그래서 기술 자원들과 관련돼 가지고 소니 같은 사태를 보면요. 소니 같은 경우는 삼성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기업을 병행했고 뭐 전자업체에 일반적인 뭐 텔레비전이라든지 뭐 오디오라든지 워크맨이라든지 굉장히 독보적인 회사였잖아요.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회사였고 세계적인 기술 자원을 가진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자원에서 고민해야 될 것은 트렌드 변화 같은 경우와 산업 구조 변화. 새로운 기술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수용성과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자원 인력과 관련돼 있지만 역량들. 대개는 새로운 뭔가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기존의 경영진이나 기존의 기술 그 상위 그룹에서는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거부예요. 수용이라기보다는 리젝션이에요. 왜 그러면은 새로운 뭔가 변화, 혁신을 하려고 그러면 싫거든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고 나면은 그냥 발딱 일어나서 나오는 사람 많지 않죠? 눈 뜨고 나서 어때요? 일어나기 굉장히 싫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기존의 것이 좋아요. 그냥 누워있는 상태가 좋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게 나와요. 눈을 뜨고 나서 뭐 좀 더 자자, 좀 더 잘 졸자. 그러면 그 이어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럼 그 이어서 나오는 말이 빈곤이 도적같이 이 말이야. 결국은 가장 그 편안한 상태에서 그냥 누워있는 상태가 좋은 거. 그러니까 인간이나 기업들이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뭐예요? 나이 드신 임원들은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편안하거든요. 자기 은퇴까지는 아무것도 안 바꿨으면 좋겠어. 근데 실질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197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산업혁명은 거의 100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게 그 산업구조상 혁명이거든요. 혁명이라는 건 다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3, 40년 동안에 거의 세계대전이 몇 번 일어날 정도로 산업혁명이 2차례 산업혁명이 있었어요. 3차 산업혁명이 인터넷 혁명, 통신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4차 산업혁명이 뭐예요? 다시 인공지능부터 시작해서 빅데이터 혁명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일어나는 미국의 10대 부자 중에서 미국의 100대 부자 중에서 상위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신흥
3차 산업,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한 1세대 기업인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의 부의 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카네기, 록펠러가 하던 철강 산업이 아니라 자동차 산업이 아니라 지금 신생 3차 산업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술 자원이 산업 트렌드를 그대로 반영하는데 회사가 이 자원들을 우선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새로 바뀌는 패러다임이 시프팅하는 산업혁명에 맞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혁명에 맞는 우리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의 부분에 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을 살펴보는 인적 자원과 지도자들이나 경영진이 흐름을 못 읽는다는 거죠. 왜 못 읽어요? 관성 때문에. 기존에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니가 세계 전자산업을 거의 주도하고 장악하고 있을 때 삼성이라는 정말 조그마한 회사는 소니하고는 필적이 안 되는 비교도 안 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도 수시로 휴가를 일본에 가서 일본의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죠. 지금은 소니가 얼마 전에 선언을 했어요. 삼성을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정도로 스스로 자인을 했어요. 삼성보다 훨씬 더 많은 특허와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특허와 기술들이 변화하는 다이내믹하게 체인징하는 패러다임이 시프팅하는 그 기술의 신기술이나 신산업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현상은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나 약간이 지나고 났을 때는 기존 기술과 새로운 기술, 기존 기술자와 새로운 기술자가 충돌을 하게 되고요. 소니가 받아들이지 못했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소니의 경영진이었어요. 소니의 최고 경영진이었어요. 그거 소니가 할 필요 있겠어? 그거 안 하더라도 먹고 살잖아. 소니 쌓아놓은 자원이 많거든. 돈이 많거든요. 이 자원은 재무자원이었어요. 재무자원이 많으니 굳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회사 내에서 다이내믹하게 서로 자원들에 관해서 보유하는 것과 미래 자원과 현재 자원, 미래 기술과 현재 기술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은 금방 산업에서 뒤떨어져요. 그래서 기술 자원에 관한 부분은 실제로 논문에 가서 많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반영을 하기 참 힘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기술이라는 게 진전이 되거나 발전이 되거나 개발이 되거나 특허를 내거나 외부 기술을 가지고 할 때 구분이 잘 안 돼요. 또 기술에 관련된 부분이 워낙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한 회사마다 수천 가지 수백 가지가 기술이 이제 융합되고 복합되어 가지고 어느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는 상당히 연구를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연구를 하기는 오히려 인적 자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쉬워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명성 자원 그리고 재무 자원들이 있는데요. 뺏길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굉장히 뺏기지 못하는 부분이 뭐예요? 벼락부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뺏기지 못한 부분이 뭐예요? 명문가의 그 품이나 명성은 뺏기지 못해요. 졸부들이 뺏기지 가장 받고 싶어하는 건 뭐예요? 다 갖췄어. 그럼 마지막으로 갖고 싶은 거는 품이나 명성이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그냥 장돌뱅이고 진짜 돈은 몇천억을 벌었는지 모르지만 부자들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 돈으로 빠진 부자인데 안 끼워져요. 이 사람들은 그걸 또 못 견뎌요. 그래서 옛날에도 마찬가지죠. 양반이라는 제도와 쌍놈이라는 제도. 이게 쌍놈들이 갑자기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양반 안 줘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양반은 사요. 그래서 사고 나서 신문사 딱을 다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도 인정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산 명성자원 같은 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들이에요. CSR이라고 그러죠. CS라는 활동과 관련돼서는 그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고객 만족과 관련돼서 많이 이용하는 이유도 많이 측정들을 하는 이유도 뭐냐면은 한번 명성이 금액하기 시작하다 보면은 제품이 지금 많이 팔리지만 나중에 한순간에 기업이 무너지게 돼요. 그죠? 실제로 이제 보면은 브리테니카 백화사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제가 친구네 집에 어릴 때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백화사전인데 한 벽면을 다 장악하고 뭐 거의 벽을 2가지나 장악할 정도 엄청나게 많은 백화사전이 있는데 저게 뭐냐 했더니 브리테니카 백화사전이에요. 그래서 대단하다. 그래서 누가 읽냐 했더니 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거의 브리테니카 백화사전 진열장 비슷하게 썼는데 엄청난 명성을 200년 이상 역사를 가진 그런 백화사전 회사인데요. 처음에 이제 인터넷 사전이 나왔었어요. 인터넷 사전이 나왔을 때 브리테니카 백화사전도 그건 알았어요. 인터넷으로 백화사전의 역할을 다 한다 했을 때 브리테니카 백화사전 우리도 인터넷 사전에 진출해야 되지 않냐 했을 때 브리테니카 백화사전 그 담당자들이나 그 경영이 이렇게 생겼어요.
야, 백과사전 하면 이렇게 이 브리테니가 이거지. 그게 무슨 사전이냐. 그래서 인터넷 백과사전이 새로운 트렌드는 아니지만 막 나왔을 때 그걸 무시했어요.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인터넷 사전 때문에 브리테니크 백과사전은 회사가 200년의 역사를 가진 브리테니크 백과사전 엄청난 명성을 가진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년 만에 1파운드에 팔렸어요. 사실상 파산되면서 역사 속에 사라졌어요. 그래서 명성은 한순간에 생기기도 쉽지 않지만 무너지는 것은 정말 간단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명성과 관련돼서 관리, 그래서 명성은 내부적인 명성도 있고 외부적인 명성도 있어요. 내부적으로 보면 직원들이 우리 회사에 가지는 자부심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외부 사람들이 바라보는 명성도 있어요. 사실 명성을 이용해서 물건을 팔아먹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게 대부분은 이제 고가 제품들이에요. 고가 제품들은 사실은 수요와 공급성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원래 수요 공급에서는 가격이 높아지면 물건을 사지 않는 게, 가격이 높아지면은 구매량이 줄어들고 결국에는 그 매출이 줄어드는 게 수요 공급선의 그 핵심이거든요. 근데 가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팔리는 경우예요. 에르메스라든지 뭐 루이비통이라든지 샤넬이라든지. 이거는 뭘로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뭘로 가지고 이 가격을 유지하고 이 제품을 유지하고 하면 결국에는 그 가방이 질기지 않아요. 제가 루이비통 가방이 되게 질긴 줄 알고 살펴봤더니 그냥 내자예요. 가죽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하잖아요. 이게 결국 뭘 팔아먹는 거예요? 명성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명성 자원을 가지고 기업을 유지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재무 자원과 조직 자원 등등이 있는데요. 자원 중에는 이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재무, 조직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고 나서 기업의 전략이라든지 등등으로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자원에 관해서 그 조직 자원과 그다음에 이제 뭐 재무 자원 조금 더 하고 나서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그 산업 구조, 그리고 이어서 전략 등등은 이제 그 다음 시간 지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주차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